안녕하십니까, 경비취업센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비 업무를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말이 많은 그 3개월 계약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변동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비원을 하시면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쓸 때 3개월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의아해 하시기도 하고 또 불만도 가지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요번에 그 경기도에서 3개월 근무하는 게 좀 너무 좀 기간이 짧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그 규약으로 그 좀 근로기간을 좀 길게 써줄 것을 그 요청하는 공문을 각 관리사무소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강제 규약은 아니고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노동법에 근로계약서를 며칠을 써라, 뭐 며칠 이상을 써야 된다, 이런 규약은 노동법에는 없어요. 단기 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뭐 하루나 이틀을 근로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또 뭐 1년을 쓸 수도 있고 2년을 쓸 수도 있는 거라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3개월마다 자꾸만 다시 계약을 쓰자 그러고 거기다가 또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퇴사를 당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땐 이 경비 업무의 특성상 경비하시는 분들은 1년짜리 계약을 쓰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1년짜리 용역계약서를 그 아파트라든가 공장 뭐 이런 오피스텔하고 경비회사하고 그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입사를 하신 분은 12월 31일까지 1년짜리 용역기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령 1년을 쓰셔도 뭐 큰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뭐 3월 달에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5월 달에 들어오신 분은 1년짜리 쓸 수가 없잖아요. 용역회사가 올 12월 말에 이 단지하고 재계약을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설령 동대표가 또 내년에 또 재계약을 해줄게 말로 그래더라도 그거는 믿을 수 있는 약속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경비회사가 그 5월 4일 날 들어오신 분을 12월 31일까지 써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계약이 이제 확실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년 5월 3일까지 1년 계약을 써준다는 거는 이건 뭐 어느 누구라도 이거는 안 써줄 일이고, 써줬다가는 나중에 진짜 큰 책임이 돌아오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경비 업무가 1년짜리 써주기가 상당히 이러한 이유로 힘듭니다. 그래서 1년, 어떤 분은 보통 계약이 1년 아니냐 그랬는데 1년을 이런 이유로도 못 써주는 거고요. 제가 경비회사 다닐 때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6개월이 남았으면 6개월을 안 써드리고, 옛날엔 그 수습기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나 2달짜리 수습기간으로 해서 근로계약 썼다가 이분이 일을 좀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정식 계약서를 나머지 5개월이든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써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통상 어느 때부터인가 이 3개월 계약서를 쓰는 회사가 생겼고, 이게 용역회사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는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또 단지 입장에서 볼 때도 편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근 2, 3년 사이에 그냥 거의 이제 3개월이 공식화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고, 어느 분은 나를 자르려고 그냥 일부러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경비회사가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굳이 이 경비하시는 분들은 굳이 자르려고 3개월을 쓸 일은 없는데, 이건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또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3개월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들어오시는 분마다 누구나 다 나는 경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인데, 막상 들어와서 하시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또 본인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은 정상적이고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유별나게 이 인간사회에서 뭐 관리소 직원이라든가, 동대표라든가, 아파트 주민 누구 중에 하나가 뭐 별 사소한 일 가지고 이게 불화가 생기면, 이게 시비가 돼서 자꾸만 그 사람을 뭐 내보내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주민들도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다음에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는 진짜 이분이 일을 못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무 시간에 술을 먹는다든가, 근무 시간에 시도 때도 없이 주무신다든가, 아니면 그냥 근무 시간에 그냥 근무지를 무단위로 이탈해가지고 어느 분은 개인적으로 뭐 친척네 일 보러 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분들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퇴사시킬 때 상당히 이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냥 막말해서 당신 나가세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이 몇 대겠습니까? 그러면 나가는 분은 다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고, 내보내는 분은 불합리한 경우도 있고 또 합리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내보내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게 뭐 노동부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경비회사 입장이나 이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3개월짜리 계약을 써서, 저분이 조금 우리한테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3개월쯤 돼서 계약 만료로 내보내는 게 제일 깨끗하거든요. 노동부에 뭐 고발을 한다고 암만 가봐야 본인 자필로 계약 만료로 나간 거는, 이거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퇴사라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해보니까 편하거든요. 6개월, 7개월 근무 뭐 계약서 뭐 1년짜리 계약서 썼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보내는데 그냥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3개월짜리야 3개월 금방 되잖아요. 그리고 3개월 되면 또 다시 계약서 써주고 하는데, 어느 분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뭐 1개월, 2개월을 쓰지요 그러는데, 경비회사 입장에서 1개월, 2개월을 쓴다는 거는 뭐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쓰다가 그냥 거의 대다수의 분들, 정상적인 분들은 다 누구나 다시 또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이 됐을 때 퇴직금 받는 거에 아무 문제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약간의 지금 서로 간에 분쟁이 있는 분들을 내보낼 때에 이게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3개월짜리를 쓰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무리 뭐 단기 계약은 하지 말고 좀 경비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라고 이 규약에 넣어가지고 각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내드려도, 이건 법적으로 뭐 근로계약서를 몇 개월 이상 써라 이런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에서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고, 단지 그냥 경기도에서 그냥 강제 규정이 아닌 협조사항으로 보내는 공문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는 거고요. 예전에는 제가 경비회사에 이제 재직을 할 당시에는 일부 회사에서는 회사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또는 연차, 월차를 안 주려고 한 6, 7개월쯤 근무한 분들을 일부러 내보내는 회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10달 정도 근무에다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난 뭐 2달만 더 지나면 퇴직금 타는데 이제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일부 아주 나쁜 경비회사에서는 한 6개월, 7개월 근무한 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무슨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그분을 나가게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런 사례도 많았는데,
지금부터 한 9년 전, 10년 전부터는 그게 아예 없어진 게, 이제는 그 퇴직금이나 연차, 월차를 안 주고 경비회사가 보관을 못해요. 안 준 사람은 단지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회사에서는 사람을 내보내도 또 사람을 구해봐야 생기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굳이 일부러 3개월이라고 내보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비회사도 여러분들을 내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막 그냥 강제로 내보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지, 나가시는 분이 하는 얘기지, 실상은 그렇진 않은 거예요. 예전 제가 말한 대로 몇 년 전까지 퇴직금이 남아서 그 돈이 회사에 수익이 될 때는 그냥 돈 욕심에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돈에 대한 수익도 없는데 굳이 3개월을 쓰고 3개월에 또 계약을 쓰고 또 나가라고 새로 뽑고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3개월을 쓰는 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만일의 경우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분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건데, 내 퇴직금을 안 주거나 멀쩡히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나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거는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거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꼭 나오신 분이, 나는 열심히 잘하는데 내가 강제 퇴살당하고 이런 그 불합리한 갑질을 당했다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 근로자 중에서는 쉽게 말하면 3개월 근무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누가 좋아하냐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 계세요. 나 한 6개월, 몇 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 받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실업급여도 굉장히 그 요건이 강화가 돼서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 일부러 내가 나가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일부러 근무를 퇴사 당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서 개인 사정으로 쓰고 퇴사해라 그러면, 나 개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 나 계약 만료를 써달라 그래서 일부 경비회사 관리자분 중에서는 그 귀찮은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계약 만료로 써줘요. 퇴사 이유를.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노동부 가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고, 이런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부 젊은 층에서는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정상적인 분을 불합리하게 갑질을 해내 이래기 위한 그런 조항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분들을 합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상호간에 편하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근로기간을 조금 짧게 써서 이제 그때 계약 만료를 내보내는 게 좋아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글을 보는 분 중에는 또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나는 일 잘하고 성실하고 건강하게 했고 주민하고도 친절하게 했고 소장하고도 친하고 그랬는데 나만 쫓겨났다. 5명 중에 나만 쫓겨났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5명 중에 1명이 쫓겨난 거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의 이유가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을 안 한다 뿐이지, 그냥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러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억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반발심을 가지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한 게, 반발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알 거를 좀 아셔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해드리는 거고요. 3개월짜리에 대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할 거는 나중에 퇴직금을 받거나 연차 월차를 받을 때 아무런 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올해 경비업법이 조금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그 경비업 허가를 내려면은 경비를 하시는 분이 경비원이 그 내 회사 소속으로 20명 이상이 그 있어야 됐고 자본금이 1억이 있어야 경비회사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법이 개정돼서 10명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경비원을 최소한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이 경비회사를 낼 수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경비회사가 지금 아마 거의 한 2,000개 육박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경비회사가 그냥 뭐 지금 설립하기가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요. 자본금은 이제 예전에 5천만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1억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경비지도사 한 명을 기본적으로 둬야 되고, 당장 10명을 해내는 건 아니고 경비회사 설립을 하고 또 그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10명 이상의 요건을 맞추면 또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비회사를 설립하고 싶으신 분은 자본금 1억, 경비지도사 1명,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원수가 10명인데, 이건 뭐 한 현장에 10명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 현장에 10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조건만 갖추고 경찰청에서 와서 사무실을 그렇게 이제 한번 방문을 해서 가능하다 싶으면 허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비업 허가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그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